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차렷 인사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오늘 특히나 또 공교롭게도 6.25 전쟁 이래 하이제킹과 함께 하게 돼서 좀 더 뜻깊은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휴전 중인 한국이라는 곳에서 아주 옛날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도 있지만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오늘의 이 날짜가 굉장히 뜻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영화계 보배 여진구 배우님부터 저희 하이제킹 관객가에 대한 찾아주신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진짜 보배 진짜 알았어요. 알죠. 9개의 보배 중에서 그래서 쓰신 거예요? 네, 그럼요. 마지막 보배 하나를 찾아서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하이제킹에서 용배 역 맡았고요. 네,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환님.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하이제킹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가 오늘 네, 오셨습니다. 저는 화이 괴물을 삼킨 아이 때부터 진구 배우와 같이 작업한 그리고 최근도 아니죠. 1987이라는 영화 연출한 장준환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이 세 분의 인연과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왜 이렇게 조합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미 조금 생각을 이미 하셨겠지만 세 분의 인연은 또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화이에서 괴물을 만들고 이 아이를 괴물로 만들고 이분이 괴물을 죽이시게 만드시는 그런 어떤 세 분의 인연이 있고 또 동시에 1987이라는 작품에서 감독님과 또 함께 하셨죠? 네. 그리고 김성환 감독님은 1987에서 네네. 저의 조감독으로서 저를 엄청나게 많이 도와준 능력 있는 준비된 감독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데뷔하게 돼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네.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진짜 감사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987 때 실수도 있었고 못한 지점도 많이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해서 이렇게 진구 씨도 만날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감독님도 뵐 수 있어서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그런 자리죠, 이런 자리가.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사실 관객의 입장으로서 이 영화 하이제킹 또 어떻게 보셨는지 장준환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관객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눈가가 촉촉하신 분들이 아마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전 영화 보면서 굉장히 좀 희한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타고니스트와 프로타고니스트 둘 다에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서 이게 뭐지? 근데 이렇게 둘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용대라는 인물에 그리고 부기자님의 그 캐릭터에 이렇게 쑥 그냥 진짜 머릿속 하이제킹 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몇 번 고공비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화가 끝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영화적으로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성환 감독님 처음에 이제 여진구 배우랑 1987에서 물론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셨겠지만 이 배우를 현장에서 보고 이 배우랑 내가 언젠가 연출을 하게 된다면 꼭 작업을 하리라 라는 다짐을 가지게 됐었던 어떤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진구 씨랑 1987에서 이제 처음 보고 그냥 연기하셨던 그런 작품들을 알고 있으니까 잘생긴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근데 옷을 보셨죠? 1987 대부분 다 보셨죠? 네. 거기 보시면 상의 탈의가 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게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몸이 너무 좋으신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외모적인 것만 처음 보게 된 거죠. 근데 네, 아닙니다. 근데 네, 외모적인 거. 네, 보다가 그 박종철 열사분의 그 어떤 처절함과 안타까운 모습을 한꺼번에 이렇게 표현해내시는 걸 보고 와 했어요. 사실 조 감독은 배우분들을 정말 가까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카메라 옆에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걸 보고 저도 루시우를 좀 이렇게 제가 약간 T 성향이라 가지고 감정이 별로 없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감독이 우는 것만 몇 번 봤는지 몰라요. 그게 네 그렇더라고요. 네, MBTI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배우구나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 지내다가 정말 우연찮게 이 하이제킹을 준비하면서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앞에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사들고 가려고 하다가 거기가 좀 뭐가 잘못돼 있더라고요. 진구씨 사진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돼 있어요. 일반 카페. 네, 일반 카페인데 그냥 항상 커피를 사들고 가던 카페인데 진구씨 사진으로 도배 있길래 내가 잘못 들어왔다 이러고 한 번 빠졌어요. 한 번 빠졌다가 근데 머릿속으로 스쳐가 지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카페를 들어가서 그 사진들을 찬찬히 훑어봤죠. 뭐하는 카페인고 보니 진구씨 팬분들께서 이제 생일을 이제 자축하는 진구씨는 없는 그런 생일 카페. 네, 생일 카페 같은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 진구씨 어린 모습부터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연기하신 모습까지 사진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캐스팅을 어떻게 좀 다시 적극적으로 한번 들이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8월에 생일이셨. 네. 네. 8월 미리 생일 축하를 한번 저희 같이. 매번 잊고 살다가 네. 그맘때쯤 팬분들이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맞다 나 생일이었지 맨날 그러거든요. 사실 여진구 배우님은 1987 할 때 그 조 감독님을 기억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그 들어가자마자부터 아니 제가 처음에 이제 장수감독님께서 진구야 감독이 영화 준비하는데 잠깐 특별 출연 해줄 수 있어? 그러셔가지고 감독님 그래서 밝은 목소리로 제 은인이시니까 그래서 감독님 뭐든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감독님께서 시나리오가 아니라 어떤 사전을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그게 시나리오였어요. 읽어보는데 1987 시나리오가 이만해요 두께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읽고 나니까 근데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제 여쭤봤죠. 감독님 이거 제가 혹시 어떤 거를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굉장히 등장인물이 많다 보니까. 예, 그렇기도 했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 박종철 열사님 역할이야 그러셔가지고 그때부터 눈앞이 깜깜해지기 시작해서 한동안 그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 고민이 많이 됐었고 제가 참 미천한 저의 몸으로 박종철 열사님을 어떻게 연기해야 하나. 그리고 제게는 조금 생소한 어떤 사건이기도 해서 그때부터 좀 여러 가지를 많이 기록이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기도 했고 또 감독님께서도 보내주시기도 하셨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현장에 가서 앉아 있는데 분명히 조 감독님이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제 기억에는 감독님이랑 제가 그 부산 사투리를 써야 돼서 경상도 사투리를 써야 돼서 윤석 선배님에게만 계속 선배님 대사 한 번만 다시 읽어주세요. 다시 읽어주세요. 이 기억이 거의 전부고 그 주변에 계셨던 카메라 감독님이나 다른 스태프분들의 어떤 정보가 많이 안 남아 있더라고요.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 김상훈 선생님 그때 저를 보셨다고. 저도 지금 진구 씨가 해준 얘기를 불과 30분 전에 대기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존재감이 아직 많이 미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근데 제가 진짜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감독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운동을 너무 많이 했나 이 생각도 들어서 몸만 보더라도 그리고 첫 촬영장을 갔는데 이제 막 물고문을 이렇게 막 당하는 장면을 찍어내다 보니까 뭔가 막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 좀 많이 주변을 이렇게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고 계속 긴장하면서 있다가 리허설
하면 또 리허설 했다가 촬영했다가 되게 좀 숭고한 정신으로 임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시야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해서 되게 걱정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감독님 이제는 진구 씨를 가지셨잖아요. 아까 김선 감독님께서 생일 카페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진짜 지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이 쭉 붙어져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 배우의 성장들을 또 확인하셨을 텐데 사실 그 성장을 17세부터 보신 분이 또 여기 계신 장정 감독님이시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여진구 배우님은 심지어 영화 개봉했는데도 볼 수도 없는 상태였었고. 네, 19세였거든요. 네. 19세 관람가를 가지고. 네. 전 핫도그 먹으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화 소리 들으면서 지금 이쯤 됐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2개나 먹었어요. 네, 우리 모두 2개나 드셨. 길더라고요. 시간이 길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아마 그 비슷한 마음이긴 하겠지만 또 가장 가까이서 이 배우의 연기의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또 그 사이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드디어 또 하이제킹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강한 연기를 해내는 이 여진구 배우를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처음 그 오디션 그 화이 때 오디션 보러 왔을 때 아직 IT를 못 벗은 그리고 그때 이제 방학 때 뭘 많이 먹었는지 좀 아무튼 좀 통통했어요.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와. 근데 화이하고 지금 저 이미지하고 좀 맞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도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어리고 너무 밝고 귀엽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오디션도 꽤 몇 번 걸쳐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하면서 이게 연기가 충분히 되는 배우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화이 때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화 자체가 굉장히 다크한 영화라서 그 모든 것들을 한 아이가 이렇게 통과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무리 이게 영화라지만 이제 그런 짐을 준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요. 근데 막상 영화를 들어가니까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힘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진짜 막 너무 힘든 장면을 제가 욕심이 나고 하면 할수록 또 더 새로운 걸 보여주고 잘하니까 굉장히 오래 찍었던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 친엄마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막 오열하고 막 이런 그거를 주변에서 사람 그 PD님이 아이고 저러다 감독님 애 잡겠어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진짜 살아있어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그러니까 힘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해요. 그리고 더 좋은 걸 보여주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하이제킹에서 보면서 와 진짜 힘이 좋다. 그러니까 뭔가 코어가 굉장히 단단할 것 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부분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진짜 연기의 장사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번에 보기도 했었고 감독님 아까 정말 그 독한 어떤 과정들을 통과했던 그 시기에 감독님과 인터뷰했었을 때 여진구 배우가 거의 에스프레소 샷을 한 15잔을 한꺼번에 먹는 정도의 연기를 그 어린 친구가 해내더라
라는 얘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그건 있던. 못할 것 같은데요. 에스프레소 15샷을 아니 그 하시는 건가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요. 위 배려, 속 네, 발려. 어려울 거고 하지 말고. 감독님 그 많이 당시에 떨릴 것 같아요. 엄청난 과장을 많이 하셨던 게 여진구가 그 1.5리터짜리 그 페트병을 2개 정도의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것들. 아니 그거는 진짜 그 정도 느껴졌어요.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을 때는 영화 보시면 워낙 감정들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네. 뭐 이렇게 우는 장면 엄청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걸 다 해내요. 그거를 그 테이크를 다시 가도 어떤 일정한 레벨 이상으로 또 더 올라가서 그걸 해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본인 잘못도 있어요. 그렇게 가혹하게 시킨 거는 그만큼 또 잘 하니까 액션도 그렇죠. 네. 액션도 꽤 많이 소화를 네. 했거든요. 본인이 직접.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미안했다 이렇게. 하지만 네 탓이다. 아 근데 저는 오늘 놀랬던 게 이 뭐 여진구 씨의 팬분들이야말로 진짜 찐팬분들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캐스팅을 도왔던 거 아니에요. 그 카페에서 그렇게 그렇죠. 준비를 하면서 맞죠. 김성환 감독님이 갈 줄 알고 그랬나? 어디서든 눈에 띄게. 어쨌든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네. 되게 좀 약간 조금 가끔은 저를 축하해 주시는 그런 행사지만 네. 이 감독에게 이 얘기 듣기 전까지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이제는 더 감사해야겠다. 그 정도입니다. 이제는 안 하면은 서운해하시네. 감독님 그런가요? 제작사분들 사무실 주소를 제가 많이 그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나.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네. 그 주변의 카페들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그 생각이 살짝 이렇게 스쳐 지나갔었어요. 한 0. 큰 제작사 옆에 네. 항상 0.8 TV 카페를 정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사실 그 장감님께서 이 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화이 때도 이미 저 역시도 정말 송아지 같은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이 친구가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정말 황소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힘 자체가 너무나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런 힘을 가진 배우를 본 느낌이기도 했었고 아마 김성환 감독님도 현장에서 그 힘을 계속해서 느끼시면서 촬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러신 분들은 편하게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진구 씨 연기를 보면서 사실 보기 전에 이제 화해를 워낙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감독님이 아주 잘 이 보석을 만들어 주신 거를 저는 이제 잘 이렇게 포장만 잘하거나 뭐 이렇게 2차 가공이 거의 필요가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진구 씨가 워낙 완성형이어서 첫 촬영하면서도 사실 와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첫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점점 촬영이 거듭되면서 진구 씨가 이제 표현해주는 용대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생각지 못한 감정들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저 스스로한테 놀랐는데 진구 씨한테 놀란 거는 뭐 너무 많이 놀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황소 같다는 거 안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뭐 저도 제 감정을 이제 설명을 잘 못하겠어가지고 사실 네, 뭐 좀 부끄럽지만 촬영하다가 울었거든요. 티라면서요. 네. 그거 보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도 우시고 네. 승객분들한테 감사 인사하시려다가도 우시고 관객분들에게 감사 인사하시다가도 우시고 네,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MBTI 뭐 이제 영화 보시고 나서 하시면 달라지실 거예요. 네. 저도 달라지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말 힘 있을 땐 힘이 있고 그 안에 내면의 어떤 열이다고 표현하기는 모르겠고 그냥 어떤 묘한 감정을 또 표현낼 때는
너무 저 스스로도 놀랍게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 주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뭐 너무 감사하죠. 이 용대라는 캐릭터를 맡아주셔서 그리고 너무 잘 표현해 주셔서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네. 아닙니다. 감독님이랑 정말 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특히 이제 처음에 저는 시나리오 읽고 되게 용대 에너지가 너무 스스로 하고 싶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시나리오에 쓰여져 있던 어떤 용대에 대한 서사들이 조금은 좀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관객분들이 보실 때 마치 이 인물에 대해서 이해나 어떤 정당화로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 요소라고도 봤는데 이걸 감독님이랑 작가님 왜 이걸 이렇게 쓰셨을까? 흔히들 뭐 악역에는 서사를 부여하는 것이 되게 조심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감독님에게 여쭤봤는데 감독님께서 그냥 하시더니 기사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71년도에 그 용대라는 이제 실제 그 범인에 대한 어떤 기사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용대에 대한 설정들이 다 그냥 사실이에요. 그런 뭐 형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 뭐 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떻게 입학했는지 뭐 이런저런 그것보다도 사실 영화에 담지 못한 것보다도 더 많은 사실들이 많이 기사에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그럼 이때부터 감독님이랑 그럼 이제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이 용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고 저도 하이하면서 감독님과도 정말 많이 감독님이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랑 대전에서 한 3개월 거의 한 4개월 정도 계속 촬영하면서 막 밤새 수다 떨기도 하고 용대나 뭐 어떤 이런 이야기들로 그러면서 좀 저도 더 좀 용대를 더 이렇게 구성하고 더 실제처럼 더 몰입도 하고 했던 것 같아서 좀 감독님이 좀 감사한 점이 많죠. 여기는 어찌됐건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는 자리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구 씨가 얘기해 준 거에 대한 또 비하인드가 하나 더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장준환 감독님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감독님과 용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셨다 보니. 네, 그 진구 씨에 대한 이제 캐스팅에 대한 고민도 제가 이제 여쭈었었고 진구 씨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여쭤봤을 때 감독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참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지 하는 거였었죠. 네.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누면 될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대화의 팁들을 좀 주시는 셈이네요, 감독님. 제가 그랬었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지가 또 궁금해요. 용대라는 캐릭터가 사실 진구 씨가 말한 대로 이 악역이라면 악역이기 때문에 뭐 말한 대로 서사를 또 부여한다는 거에도 좀 위험한 요소들이 또 분명히 존재하고 특히나 이렇게 설득력이 강한 배우를 만났을 때 이 악역을 연기하는 배우가 갑자기 관객들을 말 그대로 설득해버리면 또 안 돼버리는 그런 지점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글쎄요, 워낙 김성환 감독님이 이제 첫 데뷔영하고 이제 고민이 아마 엄청 많았을 텐데, 저한테 이제 여진구 씨 얘기를 하면서 어때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뭐 무조건 양발까지 다 들고 찬성인데 이제 가서 저랑 했을 때는 어렸을 테니까 네. 저는 반대로 충분히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서로 일기를 써보기도 하고 화이에 뭐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지 않는 다른 그 어렸을 적 서사들을 좀 한번 같이 써보기도 하고 그것 갖고 얘기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저도 하긴 했지만 이제 충분히 이제 화해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 충분히 자랐으니 이제 그 성장했으니 그 배우를 데리고 이제 충분 많은 얘기 나누면서 하면은 뭐
누구보다도 더 잘할 그런 배우다 그렇게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악역이라는 건 결국 관객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서도 배우 본인은 어쨌든 이 인물을 끝까지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좀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현장에서는 역할적으로 봤을 때는 그 거의 1대 50배 가까운 그런 에너지를 서로 가져야 되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외롭다기보다 좀 고독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뭐 동료로서야 외롭게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 네. 이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로서는 고독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총 맞고 마지막 순간에. 네. 그 실제로 그런 어떤 뭔가 미련이나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그 감정이 뭔지 확실하게 좀 설명해드리기 좀 어려운 되게 복잡한 복합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랬던 이유가 왜 고독하지 않았었냐면 그냥 딱 너무나 뚜렷한 목표가 하나 딱 정해져 있어서 이 폭탄을 터뜨리는 순간 나는 무조건 북으로 간다 이것만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뭐 어떤 내 지금 뭐 남 혼자만의 싸움이고 이런 거에 신경이 전혀 안 쓰였고요. 그리고 감독님과도 아까 뭐 얘기해 주셨지만 되게 그 잡기 어려운 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쨌든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인물이 이해가 좀 위험하지만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또 감독님과 저 둘 다 이제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 하는 시점도 있었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 그렇다 보니 그 시점을 깨닫기 전에는 조금 더 현재 지금 담겨져 있는 용대보다 더 감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감정에 좀 호소를 한다든지 뭔가 좀 더 근데 정신을 차렸죠. 용대가 물론 뭐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뭔가 좀 더 자기의 서사를 더 강조한다든지 뭐 이렇게 연기를 하면 훨씬 더 악한 인물처럼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좀 더 좀 악마의 속삭임을 계속해서 전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실제로 관객분들에게 들었을 때 그리고 이 사실이 좀 위험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래 저런 삶과 저런 핍박을 받은 사람이면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당 아닌가 하는 순간이 딱 들면서 안 되겠다. 용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폭탄을 가지고 이걸 비행기 안에서 내가 터트리는 순간 난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없고 이곳에서는 살 수 없고 어떤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을 표현해보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과거를 그냥 정말 어떤 뭐 나 불쌍하지, 나 이해되지의 모습이 아닌 그냥 정말 나 이랬어 뭔가 좀 당당하고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나는 제일 중요한 건 북으로 가는 거야. 너희들 이해 필요 없고 그냥 나 무조건 북에 가서 살면 돼가 좀 가장 큰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폭탄을 터뜨리고 나서 이후에 그 씬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싸움의 시작이었는데 전혀 이제 그런 감정은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에게는 그냥 딱 하나의 목표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힘이 굉장히 셀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방향성이 흐트러지지가 않고 그냥 한 방향을 향해서 쭉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이 영화 속에서 용대가 보여주는 액션의 뭐 타격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했었거든요. 사실 예전에 화이 때도 또 옥상 그 지붕 위에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할 때 그때 여진구 배우님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죽기 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셨던 감독님과 그런 대화를 나누셨던 어머님의 담대함에 저희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봐도 진짜 너무 미안하고 물론 이제 안전장치나 뭐 그 밑에서 다들 안 보이는 곳에서 모든 무술 감독님들이 다 저만 보고 계세요. 제가 혹시 어떻게 될까 모든 촬영장이 네, 제작부에서 감독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또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래서 말린 적도 있어요. 심지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진짜로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거지 배우가 할 필요 없다라고 말렸던 적도 있고 그 되게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 해가 그래가지고 그 막 지붕 위에 또 이제 뭐 막 물도 뿌려져 있고 네. 막 다 얼어 있고 막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액션을 한다니까 진짜 막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던 것 같은데 오 그거를 나도 또 이제 또 다른 그 육체적인 힘도 좋으니까 그냥 그걸 막 뛰어넘고 그래서 그 무술 감독님들이 진짜 너무 칭찬하면서 이제 자꾸 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위험한 건데 뭐 여기 와서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 지연 배우인데 지금 여기서 그때 큰일 난다고. 저는 이거 촬영할 때 아니면 언제 해봐 이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근데 그런 생각은 항상 현장에서 뭔가 무술이나 이런 걸 할 때 감독님 아니 이거를 평소에 절대 못 해보는 경험이잖아요. 그 되게 하고 싶어요. 되게 막 자극하고 저를 그거 딱 했을 때 막 재밌고 잘하면은 막 또 더 막 해보려고 막 도파민과 막 이런 것들이 또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화이 때는 한참 또 저도 막 열리고 막 이때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감독님이랑 선배님들이 친구야 안 된다 그만 적당하다 이 정도가 됐다 이렇게도 많이 말려주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27, 28이 된 오늘도 여진구 배우님이 몸을 사리지 않고 사실 하이제킹에서도 어마어마한 또 액션들을 계속 소화해내신 거잖아요. 어마어마했나요 오늘이? 발톱이 빠졌어요. 네, 발톱이 빠졌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저한테. 네, 본인도 아픈지 몰랐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니까 새끼 발톱이 어떤 장면 찍을 그 인멜만 턴이 끝나고 그 벽에 이렇게 비행기가 내리꽂히면서 진구 씨가 벽에 이렇게 쾅 하고 쳐박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세게 부딪혔거든요. 근데 괜찮나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길래 그럼 네 오케이 뭐 다음 거 갈게요 했는데 그날 전혀 내색을 안 했어요. 뭐 그 다음에 끝날 때까지 내색을 안 했는데 촬영 끝나고 알았어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정말 몰랐고 아니 그냥 딱 부딪히고 나서 다행히 뭐 다친 데 없고 오케이 하고 뭐 감독님 뭐 진구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뭐 안 다쳤습니다 하고 그러고 이제 촬영 잘 마치고 며칠 지나고 나서 점점 그 왼쪽 새끼발톱이 뭔가 색깔이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근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럴까 하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톡 하고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발톱이 빠질 때 이렇게 빠지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었고 그러고 나서 또 자연스럽게 또 나더라고요. 혹시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 있습니다. 아니 느끼는 통증이. 근데 저도 되게 진기했어요. 근데 되게 진기했어요. 되게 뭔가 발톱이 빠지고 막 이게 되게 어떨 때 보면 막 고문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1987에서 나온 법한. 그래서 뭔가 전혀 이럴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안 아프고 뭐 물론 뭐 부딪혀가지고 이 안에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냥 그냥 톡 하고 빠지고 그리고 뭐 걷고 다니는데도 이상도 없고 뭐가 막 느낌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또 자연스럽게 또 발톱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됐구나 하고 지나고 이제 촬영 다 마치고 나서 감독님이 이번에 프로모션 홍보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다들 다친 적 없고 뭐 찰가상 없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길래 감독님 저 새끼 발톱 빠졌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제서야 네? 뭐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진짜 모르셨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장동 감독님 뭔가 계속 얘기를 아니 그 진짜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게 세트 자체를 돌리면서 촬영하신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이 안 되고 이렇게 부딪혔던 것 같은데 진구 씨는 독립운동을 해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근데 진짜 제가 막 아팠는데 막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진짜 안 아팠어요. 아예 그 부딪힌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신발도 뭐 약간 워커 같은 거 신고 그래가지고 아예 저는 통증이 아예 안 왔어요. 그래서 아예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씻으면서 보니까 얘가 점점
얘가 보라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얘가 왜 이럴까 하다가 이제 그제서야 저도 스쳐 지나갔죠. 아, 내가 근데 왼쪽 발 그쪽으로 떨어져서 그때 그랬나? 하고 한 5일 지나고 나서 그냥 저절로 알아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톡 빠지더라고요. 우와, 이거 어떡하지? 얘가 왜 빠졌지?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조심스레 만져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안 아프면 됐다. 그러고 이제 그리고 촬영하고 또 자연스럽게 나고. 아 정말 세계의 액션 감독들이 다 탐낼만한 인재이면서 동시에 세계의 스파이 조직에서 다들 되게 탐낼만한 그런 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입니다. 정말 아이고. 아니 제가 언젠가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진구 씨가 또 97년생이다 보니까 20세기가 작곡한 마지막 클래식 같은 배우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비유를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그만큼 또 이번에 하이제킹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정석의 박자를 가지고 정말 정확한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내는 이 배우는 참 귀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어를 만났다라는 이 악보가 정말 좋은 플레이어를 만났다는 두 분의 만남이 되게 굉장히 좀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현장에서 또 보시면서 사실 특히나 이런 악역들을 연기를 할 때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살짝 공작새 같은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뽐내는 연기. 내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 나 멋지지? 나 너무 소름 끼치지? 하는 연기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누구에게도 뽐내지 않는 그러나 아주 정성을 가는 연기를 보면서 아 굉장히 이건 용대라는 캐릭터와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 연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현장에서 아마 또 그렇게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많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희번덕거리는 눈을 보면서 아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눈물을 많이 이렇게 하이제킹 GV거든요. 네. 여진구 GV가 아니라 아닙니다. 네네. 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좀 오긴 했습니다.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이게 오래전부터 바라보고 오셨던 두 팬분들이 함께 작업하셨던 그 분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용대 첫 등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조금 하고 싶은데 되게 멋지게 등장할 수도 있고 되게 의미심장하게 등장할 수도 있는데 그 문우진 배우님과 함께 옆에 앉아서 우창중학교 12회를 확인하는 그러면서 1창의 개수가 뭐 이런 얘기 같은 걸 하는데 그 등장을 물론 작가님도 계시지만 이 등장으로 이 용대를 등장시켜야 했던 이유가 또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오히려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그냥 이 용대라는 인물 자체가 갖는 어떤 평범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그가 중학교 수석으로 입학했다라는 게 실제 기사에 있는 내용이라서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대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 네 천천히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네. 발톱시오. 10시간 넘은 시간이어가지고 네, 너무 늦은 시간이라가지고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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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실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내 후배한테 이렇게 먼저 다가가지고 너 내 후배인데 너 이것도 모르니 하면서 이야기를 던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구 씨 애드립으로 좀 세게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었는데 애드립이 있었군요. 네네. 근데 네 그거는 조금 제가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네, 툭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고 지구 씨의 마지막에 애드립이에요. 그 혼자서 이 모양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 그걸 찍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말 했어요? 그거든요. 무슨 말 하셨어요? 정확한 워딩은 못 드리고요. 근데 뭔가 주저거리고 있었어요. 그 진구 씨라는 이 용대라는 역할에 대해서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나의 정체성이 어딘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냥 그 자기 후배한테도 외면당하는 모습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나라고 좀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혼잣말 하는 것이.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승객들 중에서 가장 어린 또 뭐 이 스텝 전체의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 봤었을 땐 가장 또 후배 배우가 함께 또 하는 그 장면에서 아 만약에 한 10여 년 전이었으면 저 자리에 진구 씨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어쩌면 15년 정도 정도 되겠죠? 네. 그 우진이가 몇 살이었죠? 그 촬영할 때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한 13년 1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또 후배와 딱 첫 장면에서 만나서 어쨌든 이 사람이 결국은 내가 죽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고 그들이 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첫 장면에 모든 게 다 응축되었다는 느낌 같은 걸 좀 받기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현장에 사실은 이제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후배를 만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그냥 같이 함께 가고 있는 동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친해지고 싶어요. 네. 왜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생기고 목소리도 막 이렇고 막 이러니까 아역 배우분들이 봤을 때 네. 너무 선배님으로 생각하세요? 네, 어떤 친구들은 제가 20대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 10대인 줄 알았나 보다. 10대인 줄 알았나 네. 10대인 줄 알았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랬나 보다. 10시 이후에는 주접을 좀 떨어뜨리죠. 제가 더 마음의 벽이 높았나 보네요. 좀 더 허물 필요가 있네요, 제가.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장난이고요. 우선 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저도 그때 이렇게 현장에서 와서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 되게 현장이 되게 재밌고 놀이터 같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그때 당시에 저에게도 인사해줬던 그런 선배님들, 그쵸. 그런 기억도 제겐 있고 그 기억들이 되게 좋게 남아 있어요. 그렇게 어린 아이에게 살갑게 인사해주고 이름이 뭐니 물어봐주고 했던 것들이 다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저도 좀 뭔가 제가 기억에 그렇게 남아 있다 보니까 나도 좀 그때처럼 좀 편하게 좀 가서 인사도 하고 같이 간식도 좀 먹고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폭탄도 주고 뭐 그러시잖아요. 폭탄도 주고 그리고 영화에 안 나시면 제가 그 첫 씬에서 이제 꿀밤도 때리고 정말요? 그게 좀 과격했던 표현이었거든요. 그걸 좀 제거를 잘 해주셨어요 감독님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심했나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진이 우진 씨, 우진 군, 네. 과 함께 또 뜨겁게 또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또 같이 감정도 나누고 하면서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재밌고. 사실 불과 하이 찍을 때만 해도 조진웅 씨가 맞아 진구 아직 학생이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이쪽에서 막 학습지를 열심히 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어느덧 이렇게 장성한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배우가 돼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키운 마음 같은 게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구 배우님 한 분 먼저. 그럼 일단 앞줄부터 앞줄부터. 두 네. 팔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이크가 있나요? 네, 여기 마이크. 여기 7번 분이십니다. 네, 여기 제일 앞자리 두 번째 분이십니다. 네. 네. 저는 감독님이랑 배우분한테 라이트한 질문 하나씩만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이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모 아니면 도인 그런 실사를 베이스로 한 작품을 고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구 배우님한테는 어찌 보면 전 국민이 지켜보는 하에서 성장하고 우리가 배우의 길을 다 지켜본 그런 배우로서 웬만하면 선하고 바른 역을 많이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나쁜 놈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감 혹은 뭐랄까요?
기대감 혹은 짜릿한 배반감? 낯선 그런 거를 어떻게 극복하셨고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부터, 배우님부터. 네. 우선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고 계시지. 우리의 갑자기- 충만이죠. 갑자기 어깨가 확 무거워질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글쎄요, 일단 아무래도 제가 배우가 앞으로 연기를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좀 이 지점인 것 같은데,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재미와 흥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요 배역들이 좀 선하고 좀 정의롭고 혹은 조금 측은하고 좀 이러한 인물들이었는데, 근데 뜨문뜨문 이번에 제가 이런 용대처럼 완전 이런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분위기를 지닌 역할을 여러분들에게는 처음 선보이는 거였지만, 뜨문뜨문 저에게도 제안을 주셨던 작품들도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이제 제가 좀 더 제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고 제가 어떻게 연기하면 될지가 좀 뭔가 감이 잡히고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작품들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역할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서 드라마 괴물의 한주원이라는 역할도 저에게는 되게 이런 역할이 나에게 오다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해보고 싶다. 너무 비호감이고 막 너무 애가 막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기 이렇게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좀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역할은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또 했었던 거고, 이번 용대도 근데 좀 그런 뭔가 순수한 좀 일단 1차원적인 호기심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나와는 굉장히 다른 네. 사람이고. 나와도 다르고 네. 그리고 뭔가 막 용대는 참 이 에너지를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어떠한 두려움도 생기면서, 근데 제가 계속 그걸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막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막 용대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막 이런 감정이 일어나? 막 이런 걸 계속 상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보는 순간 그냥 나 이거 해야겠다. 출연해야겠다. 이거는 나 지금 이미 흥미를 느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런 생각에 좀 뭔가 글쎄요, 극복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도전하는 거에 조금 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예. 드라마 괴물 얘기를 하니까 그 신하균 씨와 함께 또 등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장준환 감독님의 이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삶을 계속 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머릿속에 항상 장준환 감독님이 어딘가 계시죠. 저에게 영향이 너무 큰 감독님 두 분이십니다. 감독님, 아까 첫 질문에 대한 제가 이 영화를 하게 된 거에는 사실 제가 연출부 조감독 생활을 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이렇게 연출이라는 걸 하게 된 거는 여기 계신 장준환 감독님과 여기 김성수 감독님, 최근에 김성수 감독님이 되게 크게 영향을 주셨고, 그리고 사실 전혀 다른 아수라 1987 이런 영화들과는 전혀 다르지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안에 아수라와 1987이 들어있어요. 네, 그거를 눈치채실 분들은 눈치채실 것 같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장준환 감독님과는 1987이라는 영화를 하면서 이 실화를 다루는 어떤 진정성과 그 인물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제가 배움을 얻었고, 그 다음에 김성수 감독님한테는 어떤 이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어떤 진정성, 사실 허구를 다루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을 때 이 관객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감독님들 보면 나는 감독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한 게 거의 20년 전이었고,
최근에 김성수 감독님과 장준환 감독님을 그 뒤에 이제 몇 분 뭐 이해준 감독님, 김성욱 감독님 이런 분들을 뵈면서 제가 감독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이분들이 가진 어떤 진정성에 대한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감독으로서 잘 수행하고 잘 보여주지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987 끝나고는 작가님하고 자주 뵀었거든요. 작가님하고 뵈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작가님이 뭐 비행기에서 폭탄이 터져서 북으로 가다가 폭탄이 터졌는데 해외를 불시착을 했어. 그때 승객들이 다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작가님 이거 영어보다 더 영화 같은데 왜 글로 안 쓰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뭐 이거 이야기가 또 짧고 뭐 이런데 좀 애매하죠. 이거 영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다 이거 뭐 너무 가짜 같은데 이걸 영화로 만들었냐 이런 얘기 할 거다. 근데 이게 실화임이 밝혀지면 아마 사람들이 재밌어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작가님이 되게 고민을 좀 하시다가 감독은 누가 하지 그러길래 감독님, 작가님 여기 좋다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시작됐고 작가님이 앞에 YS 11기 사건을 꼭 넣어야지 이 이야기가 완성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너무 좋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영화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환 감독님 한 분 질문하실 분은? 네. 앞에서 했으니까 좀 뒤에서 뒤로 갈까요? 네. 저 뒤에. 저 뒤에. 네. 저기. 네. 이쪽 두 번째 제일 끝에 줄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일본에서 이 영화 이 자리 좀 잡으려고 왔는데요.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장돼가지고 죄송해요. 이 영화 보면서 여진 그 배우님의 약간 미세한 표정이든지 약간 눈 속에 보이는 글이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 연출을 감독님들이 하시면서 여진그 배우님이 약간 이 눈이나 표정이 제일 깊숙게 되게 약간 감성적이었다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네. 또 여진그 배우님한테는 제가 아까 발톱 이야기 하셨던데 저도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놀이공원에서 놀다가 빠지고 그 발톱을 아직 좀 약간 보물처럼 갖고 있는데 혹시 그 발톱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톱 혹시 간직하고 계세요? 보석함에? 안타깝게도 저는 그 발톱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종량제에 잘 넣어서 휴지 이렇게 한번 감싸서. 네. 발톱은 또 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들, 여진구 배우의 눈을 보면서. 네. 사실 진구 씨가 연기한 용대를 보면서 제가 사실 크게 큰 의미를 못 받았던 대사가 하나 있어요. 할머니 딸은 좀 늦게 만나야 되겠네 라는 대사였는데 그거를 촬영하면서 사실 울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용대라는 인물이 그 말을 했다라는 거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테이크도 여러 번 가면서 감독님처럼 그 PT병 1.5리터 2개를 채울 정도의 눈물을 이렇게 요구하진 않았는데 제일 아마 제가 모든 걸 통틀어서 제일 많이 테이크를 가봤을 거예요. 테이크를 찍고 그 중에서 이제 선별해서 이제 영화에 담았는데 그때 눈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객들을 돌아볼 때 그 눈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희번덕거리는 눈 말고요. 네. 장준환 감독님은 기억하시는 여진구 배우의 눈? 하여튼 워낙 많이 그 좋은 눈빛들을 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확한 감정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때 표현을 해내거든요. 그 눈빛으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마지막에 석태 아버지를 쏘고 나서 그냥 그 여러 가지 감정이 담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영화의 마지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인데 그때 느낌을 그러니까 뭐 연출로서 제가 막 뭐 이런 감정이 있고 뭐 이런 거다라고 굳이 설명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눈빛에 많은 것을 담아줘서 정말 놀랍기도 하고 고마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버지 이제 죽일 때 그때 이제 왜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또 느껴지고 그랬던 부분이어서 그때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저걸 화면에 지금 잘 담아야 되는데 담을 수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공간을 그냥 다 쓰면서 그렇게 보여줬던 아직은 어렸던 그 배우의 힘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진구 배우님 그 자신의 눈으로 한 2, 3년 후에 극장에서 최초로 보시게 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가 저런 눈을 가졌었다니. 정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참 재밌는 건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 정말 꼭 있어야 했던 순간이 그 화의 이후였어요. 네. 드라마 해를 푸는 달, 화의, 해를 푼다 보고 싶다 화의 이렇게 거의 1년 안에 이 세 작품이 되게 큰 호평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큰 사랑과 상도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 좀 정말 한 1, 2년 만에 삶이 갑자기 확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뭐 너무 감사드리고 내 삶이 참 축복받았고 행운을 너무 큰 행운을 지고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을 들어서 열심히 막 했는데 그 전까지 화의 찍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즐겁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가는 게 항상 재미있고 즐겁고 오늘은 이 씬 찍으러 가는구나 드디어 와 너무 떨리고 설렌다 이런 기분이 컸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좀 저도 모르게 책임감이나 어떤 무게감에 대한 그런 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 좀 몇 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어느덧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뭐 제가 해야 할 역할도 생기고 역할 이제 표현해야 하는 것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는 뭔가 그때 당시에 촬영했던 현장에 가는 것들이 되게 좀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그랬었는데 그렇게 한 20살 뭐 20대 초반까지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화의를 봐야지 내가 성인이 됐으니까 하고 다시 봤을 때 그때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면서 빨리 이 에너지를 다시 찾아야겠다. 참 저때 생각해보니 다시 돌이켜보니 나 정말 연기를 좋아하고 연기하는 걸 되게 재밌어 했었구나. 그리고 참 그냥 순수하게 연기하는 것 같았고요.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뭔가 느껴지는 대로 화의가 이랬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느껴지는 대로 이렇게 참 어떤 필터 없이 다시 한번 고민 없이 뭔가 좀 되게 순수하게 연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되게 막 잘해내야 되고 잘하고 싶고 뭐 이런 저의 욕심 때문에 너무 내가 많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에겐 참 여러모로 영향이 컸던 작품이었고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리고 그 눈을 사실 조금 더 깊게 더 강하게 만날 수 있었던 작품이 하이제킹이어서 저는 사실 뭐 2017년 그리고 또 2024년이 또 여진구 배우님에게는 하나의 또 새로운 도약대들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 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하나의 답들이 너무 길다 보니 저희가 원래 20분까지 해야 되는데 한 5분 정도가 이미 오버가 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으로 딱 질문 하나만 받아도 되나요? 괜찮나요? 네. 그 감독님이 그러면 마지막 질문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일 멀리서 오신 분 혹시? 일본에서 오셨는데 아 일본은 네 질문하셨으니까. 지역적으로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시면? 네? 네? 차이나요? 중국이요? 네. 오, 그러면 네. 네, 차이나 네, 가겠습니다. 어느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멀죠. 네, 멉니다. 네. 여기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기. 네. 질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저희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전국에서 왔고요. 네. 그 영화는 잘 보고 질문은 하나예요. 네. 아까 말하는데 혹시 감독님이와 그 여진구 배우님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또 촬영하면서 제일 애쓰던 부분 그리고 배우님이 그 연기하면서도 제일 애쓰던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어떠냐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먼저 하시고. 그 제일 애쓰던 거는 용대인 것 같아요. 용대라는 인물이 어찌됐건 그의 행동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찌됐건 이 용대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고 이 친구를 이해를 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어찌됐건 그 실존 인물을 영화 속에서 만들었지만 그런 순간을 제가 진구 씨한테 고백했어요. 저는 이렇게 돼버렸다. 당신이 막아주셔야 된다. 나의 사랑을 네. 네가 책임져라. 네, 네. 근데 되게 무리한 부탁이었다라는 게 오늘에서야 알겠어요. 네. 진짜 웃겼었는데 감독님 뭐라고 했는지.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진구 씨가 막아주셔야 돼요. 아. 그러셔가지고 예? 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간을 건넜어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감독님 지금 그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전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셔가지고 아 그럼 제가 열심히 한번 저도 말려보겠습니다 해놓고 감독님 저도 지금 그렇게 되게 일보 직전입니다 이런 말도 막 나누고 하지만 두 분 판문점 넘어가지 않으신. 안 넘어갔습니다. 네. 예, 저는 예, 여기 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질문 네. 간단하게 답을 좀. 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은 그만큼 강력한 서사였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참 저도 실화라는 게 조금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감독님이랑 계속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을 나눴어요. 정말 많은 밤을 뭐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부터 시작해서 이게 참 좀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다. 확실히 이걸 관객분들에게 오해 소지 없이 우리가 용대를 용서해달라고 만드는 영화는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관객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을 그냥 그런 사람으로 만들자. 자기가 지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곳으로 무조건 가야 한다라는 어떤 절실함을 가져보자 라는 좀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네, 그래서 참 이번에 지금 개봉을 하고 또 며칠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어쨌든 어떻게 많은 관객분들이 또 용대를 봐주시고 또 생각해 주실지 좀 아직까지도 많이 떨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 보신 어떤 용대에 대한 생각들 그냥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SNS 이렇게 각종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아까 사실 들어오기 전에 여진구 배우가 너무 말이 길어지면 어떡하죠? 우리 진짜 밤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진짜 그렇게 상황이 됐네요. 제가 계속해서 여기에서 막 얼굴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장강 감독님부터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 지켜주신 관객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겠지만, 네,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여진구 배우의 그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이렇게 그 강렬한 눈빛과 힘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여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 너무 반가웠고 네. 너무 뿌듯하고 저 왠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랑스러운 그런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연환 감독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까지 영화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 씨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또 영화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거기서 또 하이제킹이라는 또 작품에서 용대 저를 떠올려주신 감독님에게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늦은 밤까지 또 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제 배우 인생에 있어서 두 아버지와 함께 네, 많은 분들에게 또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또 네, 바라봅니다. 네, 여진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지구를 지킬 수는 없더라도 진구는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오늘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